그래서 꼭 지금부터 공명선거 국민연합 출범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선언문.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큰 일꾼을 뽑는 신성한 국민주권 행사의 장이자 선언문. 대통령 선거는 나라의 큰 일꾼을 뽑는 신성한 국민주권 행사의 장이자 국가의 명운을 좌우하는 중차대한 의사결정 절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수의 국민들이 다가오는 3월 9일 대통령 선거에서의 부정을 우려하고 있을 정도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신뢰는 이미 바닥에 떨어진 지 오래다. 이에 우리 공명선거 국민연합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선거에서 투표지 보관 및 이송을 포함 투개표에서부터 결과 공표에 이르기까지 공정성, 투명성, 정확성을 대폭 강화하여 환골탈태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모든 국민이 일말의 의구심 없이 선거 결과를 수용할 수 있도록 선거의 전 과정을 엄정하게 관리할 것을 요구한다. 이러한 우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선거 후 또다시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임을 경고하는 바이다. 우리는 부디 이번 선거가 공명정대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상황을 눈을 부릅뜨고 날카로운 매의 눈으로 감시할 것임을 엄숙하게 선언한다. 2022년 2월 8일 공명선거 국민연합. 이 자리에 각 시민단체를 대표해서 나오신 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뜻을 같이 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헌정회 정책위 의장이시면서 윤석열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명선거 추진위원장을 맡고 계신 송준환 의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말다툼을 줄이기 위해서 준비한 인사말을 대독 읽겠습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주권자인 국민은 선거를 통해서 주권을 행사합니다. 선거라는 주권 행사를 통해서 주권자인 우리 국민을 위해 국정을 수행할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비롯한 각종 의회의원들을 선출합니다. 대통령은 국가 원수임과 동시에 행정수반입니다. 따라서 대통령 선거는 국민 개개인의 생활에 직간접으로 크게 영향을 미치는 정부를 선택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우리는 민주화가 상당한 수준으로 성취된 1987년 이래 대통령 직선제와 정권 교체를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국민의 권리 보호, 외교 안보,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물론 국민 개개인의 사생활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직접 체험해 왔습니다. 특히 좌우, 진보와 보수의 이념적 대립이 극심한 지난 수년간의 헌정 경험은 대통령 선거의 중요성을 다시금 크게 일깨워 주었습니다. 이 같은 깨달음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자신의 한 표가 국가 운명을 좌우하는 소중한 근거가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 헌법은 주권 행사인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 절차에 의해서 공정하게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관리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정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맡기고 있습니다. 선거의 관리는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입니다. 국민의 소중한 한 표 한 표가 올바른 판단과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서 행사될 수 있도록 매표 행위나 국민 판단을 흐리게 하는 허위 흑색 선전,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 등 불법적인 선거 행위를 막아야만 주권 행사인 선거는 참된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후보 등록 이전의 사전 선거운동에서부터 이 후보 이후의 선거운동과 투개표 및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선거의 전 과정에 걸쳐서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검찰, 경찰 등 수사기관 등 모든 국가기관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자신들의 직무와 권한이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한다는 확고한 인식이 필요하고 그 인식을 토대로 직무 수행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선거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은 선거관리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각종 선거에 있어 중립성과 공정성을 상실한 처분을 함으로써 이번 20대 대선을 앞두고 많은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선관위 직원 2,900명 전원이 반발하여 친여 인사로서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납득할 수 없는 임기 연장을 받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공정성 결여에 핵심적 역할을 해온 인물로 평가되어 온 중앙선거관리위원을 사퇴시키는 사상 유례 없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나아가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은 후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선정을 앞두고도 대통령이 임명한 선거관리위원이 상임위원으로 선정되는 것을 거부하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행위는 선거관리위원회라는 기관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의 권한과 책무가 오로지 국민을 위해서 행사되어야 함을 제대로 인식한 쾌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너져가는 이 나라 자유민주주의 한모퉁이를 떠받치는 매우 갑질 행위입니다. 이러한 공직자의 자세를 다른 모든 공직자들이 본받는다면 우리나라의 민주주의는 더욱 발전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나라는 우리 모든 국민들이 피땀을 흘려 평생을 바쳐 이루어낸 세계 10위권의 경제 선진국 대한민국입니다.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입니다. 이번 대통령 선거는 이 자랑스러운 우리의 조국을 지켜내느냐 지키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중차대한 선거라는 점에 여러분 모두 생각을 같이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나라의 품격을 좌우하는 중대한 선거입니다. 선거의 공정성, 중립성이 지켜지고 각종 선거법이 엄격하게 준수되는 선거가 이루어지도록 함이 바로 공명선거 국민연합의 사명입니다. 우리 모두 힘을 모아 공명선거를 이뤄냅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다 이 선거의 중요성, 또 우리가 이 처해 있는 현실, 또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과제에 대해서 충분히 말씀하셨고 또 우리가 다 공감했습니다. 별로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만 이왕 썼으니까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평소 이 선거법과 교통법과 선거법은 지켜야 된다고 생각해 온 사람입니다. 저는 이거는 왜냐하면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약속. 저는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기 합니다만 저는 이 형사법은요, 제가 검찰 조서에 이름도 하나 안 쓴 때가 많습니다. 너희들 조사는 내가 믿을 수 없다. 제가 이름도 한번 안 써가지고 징역을 진짜 패대만 일도 있는데, 그러나 교통관계법과 선거법은 지켜야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차 운전해 가다가 교통순경한테 걸리면요, 절대로 교통순경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뭐 봐달라 소리 안 합니다. 좀 억울하더라도 그냥 합니다. 왜? 이 교통법은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거 다 개인 사정 다
봐가면서 하면 안 된다는 게 제 신념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서울시 선관위에 가서 조사를 받으러 갔는데 간 이유는 제가 이런 거 조사 그런 거 잘 응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첫째는 계속 전화 오고 찾아오고 귀찮아서 도저히 한번 안 가고는 막 내가 100일 방법이 없다 싶어서도 갔지만 그러나 선거 관련해서는 따라야 된다. 선거 관련 공무원의 그 행정 행위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갔습니다. 이만큼 저는 이 선거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선거법이야말로 대한민국의 국채 중에 중요한 부분인 대의민주주의의 토대이기 때문입니다. 선거의 공정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민주주의가 될 수가 없습니다. 민주주의가. 그래서 이거 선거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는 어떠느냐? 두 가지 측면에서 제도적으로도 그렇고 또 현실적으로도 제도적으로 선거 관련 법 사범 형량이 얼마인지 아시죠? 벌금 뭐 100만 원, 200만 원, 300만 원 이렇습니다. 이 되는 겁니까 이게? 이 국회에서요 자기네들 관련된 법이라 가지고 도대체 국회의원직을 박탈당해야 될 뿐만 아니라 정말 이 국채를 위반한 사건에 대해서 벌금 뭐 100만 원, 뭐 300만 원 이것 자체가 보통 잘못된 게 아닙니다. 이 나라가 대의민주주의를 하고 있음을 입법기관에서 또 사법기관에서 또 국민이 모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저는 이런 점에서도 우리가 국민적 반성이 저는 있어야 되고 이에 대한 개선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아시죠? 저기 저 강남역에 강남역만이 아니죠. 얼마나 지금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다고 해서 규탄하고 또 이번 대통령 선거는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촉구하기 위해서 매주 토요일만도 아닙니다만은 얼마나 정말 아우성을 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국정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이 국민의 소리이기 때문에 이게 꼭 맞느냐 안 맞느냐는 관계없이 이에 대해서요 관심 가지고 왜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을 마치 뭐 어디 외계인 취급하듯이 이래 하면 이거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전 이제 국민의힘 당 이준석 대표부터 해서 아주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지난 4.15 총선이 저는 부정선거라고 단정할 만한 저는 근거를 갖고 있지도 못합니다만 그러나 지난 4.15 총선이 공정한 선거였다고 증명할 방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누구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지난 선거가 부정선거였다고 의심하는 국민의 약 여론조사상 한 25% 정도 됩니다. 25%. 그렇다면요, 당에서요, 이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선거에 많이 나갔습니다만은, 당락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개표에 대해서 신경을 별로 쓴 일이 없어요. 그거는 뭐 큰 당에서 알아서 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냥 선거에 그냥 나가는 거로 끝난 사람이에요. 나는 이번에 아시는 분 김해 선거 나와서 끝나고 나서요 하도 부정선거라 했었고 나보고 부정선거 규탄 운동에 나서라고 해서 내가 마침 어떻게 중앙선관위에 오래 근무한 사람을 어떻게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냥 물어봤어요. 제 일성이 뭐냐? 선생님 부정선거 없습니다. 그래요. 한 30년 근무한 사람이. 그래요? 그렇지만 오늘 당신 정말 이 중앙선관위 오래 근무한 분이니까 참 내가 좀 물어볼게. 그동안에 나 이제 많이 제가 규탄을 얼마나 받았는지 모릅니다. 부정선거 규탄 투쟁에 나서지 않는다고. 그래서 내가 하나하나 물었어요. 진짜 정말 투개표 과정도 저는 잘 몰랐어요. 하나하나 물어가지고 여보 이런 부정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나중에 가니까요 부정선거가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 중앙선관위에 오래 근무한 사람이 그걸 다 시인했습니다. 즉 지난 4.15 총선이 부정선거였어가 아니라 현재의 투개표 제도가 얼마든지 부정선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그래서
그래서 저는 얼마 전에 여기 저 당 중요 인사한테도 제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랫동안 통화를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 아니 뭐 국민의힘에서는 전혀 이 부정선거 문제에 대해서는 뭐 신경 안 쓴다 그래서 난 이준석 대표 만나가는 뭐 말 안 통할 것 같고 그래서 이왕 말 남기면 내가 김기현 대표한테 이제 전화를 원래는 만나려고 그랬는데 또 피차 바쁘고 하니까 이 사람 전화를 통화를 오래 했는데 나름대로 국민의힘에서 부정선거 방지를 위한 여러 조치를 아주 취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제가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여기 계신 분들 말씀을 좀 듣고 만약에 왜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나서야 됩니다. 이걸 전국 투개표 지역 다 관장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제일 야당인 국민의힘이 나서지 아니하고는 이 시민단체 차원에서는 이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는 그래서 나서게 하는데 만약에 그 김기현 대표는 뭐 자기가 열심히 하겠다 했으니까 만약에 부족한 점이 있으면 직접 말씀하셔도 좋고 안 그러면 또 저한테 말씀 전해주시면 제가 또 김기현 대표한테 전하겠습니다. 요컨대 이 부정선거는 진짜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되고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정말 오래간만에 뵙는 분들이 많아서 저로서 오늘 참 귀한 자리인데 특히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국회의원도 해보신 분들이고 하니까 이 선거의 여러 가지 부정의 소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른 보통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이 투개표 과정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여기 있는 분들이 잘 이렇게 이 천착을 생각을 많이 하셔가지고 부정선거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감시 활동을 잘해야 되겠다. 잘할 수 있는 분들이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여기 아까 보니까 뭐 선거의 중립성, 공정성, 뭐 정확성만 이렇게 강조만 하고 뭐 너가 잘하라 이렇게만 할 게 아니라 우리가 시민사회하고 언론을 해가지고 협력을 해서 조직화를 해가지고 이번에는 철저하게 정말 구체적으로 감시하는 활동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하는데 좀 힘을 좀 보탤 수 있으면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공명 선거! 화이팅!